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전 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전 국민의 입학 사정관화 박지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지금 사실 여름 이제 방학 때잖아요. 여름 방학이죠. 이제 지금 중3이 요 시점에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자소서 작성일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지금 여름 방학 때 이제 자소서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는 게 이제 12월 중순이나 하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면접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애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때 이제 한 달씩을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2달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름 방학 때 요맘때에서 한 6주 정도, 5주에서 6주.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끝나고 이제 면접실 들어갈 때까지 시험 공부하는 기간 빼버리면 한 6주. 요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여름 방학 때는 자소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6주간 면접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자소서 쓰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번에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지만 이게 100% 완벽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자소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한번 수정. 그렇죠. 그럼요. 수정해야죠. 이게 처음에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이제 자소서를 쓰기는 하겠지만 이제 사실 면접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자소서에 써있던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혀요. 내 말이랑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사실 그건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학생이 또 공부를 다시 해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소서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중에 학교에 네가 제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 자소서는 완성된 게 아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이제 큰 체계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소서는 작성해 놔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면접 연습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름방학 때 이제 자소서 작성할 건데 그거 작성할 때 이제 제가 실제 아이들이 이제 지도하면서 느꼈던 꼭 고려했으면 좋을 사항들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네네.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녹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출이라고 돼 있지만 결제하기 전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였지? 자소서를 2단계에 제출을 해요. 2단계에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결제는 1단계에서 벌써 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일단 하나씩. 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자소서를 쓸 때 글자 수를 좀 신경 쓰지 말고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근데 그 1000자, 1500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한 분량. 이게 지금 1500자 고등학교 고입 자소서는 지금 외고, 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한 1500자 되고요. 이제 다른 학교는 뭐 추가시켜서 조금 더 있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형 자사고 이런 데는 1200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1500자, 1200자를 써보면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항목은 꽤 되잖아요. 한 5개 정도 되는데 할 말이 많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쓰려고 하면 이 글자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그 글자 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쓰면은 사람이 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함축하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글자 수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되게 충실히 했어요.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자소서가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가다 보면 저거랑 똑같죠. 그 학생부에 선생님들이 써주신 학교 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며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런 느낌의 글이 되잖아요. 느낌은 좋은데. 근데 이게 그 느낌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 수를 좀 신경 쓰지 말고 2000자든 3000자든 네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다 써라. 그리고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압축시켜 가지고 1200자로 이제 줄여 나가라. 그래야지만 내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글이 된다. 충분히 이제 쓰다 보면 사실은 막 3000자고 4000자고 막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불필요한 말들 계속 버리는 거죠. 버리면서 이제 압축시켜 나가서 1,500자 안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어떤 개념들을 학습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굵직한 사건 위주로만 남게 사건 위주로 되는- 이제 남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줄여 놓고 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버렸던 그 내용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면접시에서 사실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남아 있는 거니까. 네, 내 머리에 남아 있고 면접시에서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글자 그 뭐였지 1,500자 글 안에 자소서 안에는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이제 남게 되겠죠. 또 하나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이게 지금 공백 제외 1,500자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보면 한글이나 이제 워드에서 쓰다 보면 이게 공백 제외 1,500 몇 글자랑 공백 포함 몇 글자가 있어요. 근데 네네네. 아이들 중에 그 공백 포함 1,500자로 생각하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짧아지네. 글이. 그렇죠. 글이 훨씬 짧아져. 그래서 그렇게 쓰면 한 1,000자 조금 넘게 나올 거예요. 1,100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 1,500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분명히 1,500자 맞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게 한글이나 워드에 보면 그 글자 수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자 수를 사실 우리가 제출하면 뭐 그거를 글자 수를 학교에서 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바이트로 이제 측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백 제외 1,500자 맞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약을 해보면 글자 수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마지막 정리했을 때는 네. 공백 제외 1,500자다. 또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그거 체크해보고 어쨌든 공백 제외다 전부 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쓸 만한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글자 수를 줄이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글이 되게 거칠어져요. 아, 매끄럽지 않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네,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압축시키다 보면 글들이 깔끔하고 좋은 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그렇죠. 거칠고 내용들만 살아남은 글 요런 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 평가자도 얘네들이 1,500자 안에 이거 쓰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쓴 글이 좋은 글,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잘 쓰여진 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돼서 제일 잘 설명한 글이길 바래요. 좋은 글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게 또 학원에서 그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대부고 그 뭐였지 자소서에 보면 그래서 외대부고에 있을 때 이제 그 초기에 2010년도 초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유의사항에 보면 서술형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하고 경어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개조식도 괜찮습니까 정말? 네. 그래서 1번 뭐 이렇게. 네, 1 뭐뭐 했음, 2 뭐뭐 탐, 3 뭐뭐 하겠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애들이 있습니까? 네, 합격시켰어요. 아, 왜냐하면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글자 수 작은 거 우리도 알아. 아. 그래서 이 문구는 지금 외대부고에밖에 없긴 해요. 아, 네. 근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께 뭐 이런 것들 단어 듣고 싶은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애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경험치 다 빼고 개조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최대한 많이 너를 설명해 달라. 라는 마음에서 이제 쓴 문구고 그래서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저 개조식 좋네요. 네. 아, 그럼 이건 네. 어떤 제가 글을 얼마나 잘 쓰냐 이런 네. 대회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네. 예,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써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뭐였지? 학교가 찾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뭐 지금 이게 글 짓기 잘하는 애들, 글 잘 쓰는 애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지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바라는 건 얘가 우리 학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애를 찾고 싶다 이거인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는 건 학생이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꼭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수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 지금 보통 이런 선발을 하는 학교는 이제 기숙형 학교고 이런 학교가 되게 많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느냐 자기 계획을 세워서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엄마 주도적인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학생이 이제 굉장히 엄마 주도적인 학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사실 평가점 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너는 우리 학교 오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 옆에 있는 게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계획들을 짜서 가라. 그래서 탈락시키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보입니까?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주도적이라는 거는 네네. 대표님도 그런 친구들 만나봤을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명확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틀리고 그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저도 이제 만나보다 보면 학원을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죠. 그런 친구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해.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해. 그래서 그 학원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가 이 학원이 뭐가 좋대 이런 말 절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답변하는 것들 그리고 추가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자기 주도적이라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겠네. 누구나 다 자기 주도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자소서는 그렇게 쓰죠. 하지만 면접 네, 답변에서 면접에서 또- 학생이 자기주도적이라는 거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한다고 모든 상황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연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좋은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건 자기 주도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잘 드러내면 그게 그럼- 자기 주도적인 거고. 맞죠. 단체 생활 아까 말씀하신 기숙형 학교니까 네. 남들과 잘 융합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평가자들이 자기소개서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녀석 괜찮은 것 같다. 이 이 학생이 이런 거 질문해야 돼. 그런 어떤 평가하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기준점이 좀 있죠. 그래서 네네. 지금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네네네.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죠.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사실은 면접관이나 이제 입학부장들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고 그 교육장에서 이제 하시는 게 그 평가 지표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 자료들을 이제 좀 실제 평가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단어들을 문장들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에 뭐 구체성과 우수성 뭐 요런 단어들을 조금 써요. 그래서 뭐 평가자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들을 좀 읽었을 때 이 학생이 쓴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깊이 있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그 평가 지표들을 보면은 네. 그 지표가 있고 뒤에 이제 평가 점수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점수를 채점하는 게 한 5단 척도 요 정도로 써요. A, B, C, D. 예, A, B, C, D. 그래야지 이제 평가자가 채점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학생 이야기들을 오래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5단 척도 정도로 빠르게 채점할 수 있는.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면접을 해보면 면접관이 펜을 들고 채점하는 게 길지 않아요. 짧게 몇 번 체크하고 아이를 계속 바라보는 이런 형태로 보통 돼 있다. 첫 문장이면 다 알 수 있다. 첫 문장으로 알 수는 없어요. 첫 문장,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점쟁이는 아니다 보니까 첫 문장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애들이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들 좀 이제 들어보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이제 정리가 좀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구체성. 네, 구체성과 뭐 우수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이제 뭐 변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그런 생각들 이제 갖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애가 얼마나 변해갈 수 있느냐. 이게 변해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단어들 쓰잖아요. 애매해요. 그렇죠. 이게 애매한 단어긴 한데 근데 이 단어가 또 설명을 되게 잘해요. 그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애라면 우리 학교에 와서도 그럴 수 있을 거다. 저는 이 평가 지표 이렇게 일단은 이게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학교에서 점수 100점이 얼마냐가 좀 그런 거고 드러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항상 생각합니다. 학생한테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평가 지표는 추상적.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이 평가 지표를 너무 구체화시키면 발생하는 게 딱 그 학생만 뽑혀요.
그러니까 평가자는 이 평가 지표대로 채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그 자세하게 구체화시켜서 나오게 되면 평가자는 그 문장에 맞춰서 아이들을 채점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만 뽑히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다양해야 되고 다양성과 그런 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기서 새로운 변화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체화시키면 한 학생으로 이제 직결돼서 학교가 이제 하나의 색깔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뭐였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너무 그 자세히 구체화시켜서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평가자의 의견이 안 들어가요. 끝내는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 발전 가능성 요런 문장으로 해놓으면 이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평가자가 봤을 때 이 학생을 내가 봤을 때, 교사니까 교사로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참 많은 거를 해볼 수 있는 학생이겠구나 라고 했을 때 평가자의 그 의견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 추상화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네.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중에 지금 어떤 구체성, 그래서 이걸 또 우수성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생긴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도 체크가 가능하면 좋겠다. 그게 자기 속에서도 좀 보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면접에서도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발전을 했든 전환이 됐든 맞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뭐 진정성 이런 단어들 이제 쓰는데, 이 진정성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진정성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그럼 학생했죠. 네가 한 게 맞아인 건데, 일단 자소서만 가지고 네가 한 게 맞아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본인 했다고 이제 썼으니까. 하지만 이제 면접에서 확인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주입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항목들을 좀 체크를 또 하죠. 그럼 질문입니다. 네. 자, 면접에서 이 진정성이 아니다. 네. 이 친구는 자기가 안 한 것 같은데 라면서 그 탈락시키는 비율 있죠. 뭐 통계는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어느 정도, 열에 몇 정도가 있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요거는 이 학생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온 거다. 네. 이게 면접까지 봤을 때 열에 한둘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한둘 정도씩이나 나오네요. 분명히 자기가 직접 한 아이들도 많겠지만 그쵸. 아닌 친구들도 꽤 있긴 할 건데 일단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내게 돼요. 체화. 체화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뭐 분석을 해보던 뭐 어떤 실험을 해보던 해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왜 그런지를 본인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내 걸로 완전 체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면접실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랑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내 걸로 체화를 다 못 시켰다. 그거는 분명히 면접실에서 잡히게 되고, 그때는 이건 얘가 한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막 그렇게 어려운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와서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지. 정말 더 바람직한 거는 같이 논쟁까지 벌여주면 너무 재밌겠지만. 감사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가 했냐? 알겠습니다.